우리 6.25 전쟁이 끝난 게 1953년 7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60년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이었고 7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 개발을 하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기 시작했죠. 짧은 기간에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 제일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 후과가 참 심각했습니다. 사회 경제적 격차, 소외, 갈등과 분열, 양극화 같은 현상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죠. 그 뒤늦은 깨달음이지만 그러한 현상이 건축과 도시에 깊이 관계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현대 사회가 앓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 도시 건축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리고 오늘날은 도시가 만악에 씨앗인 것처럼 도시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문제 해결 수단도 결국은 도시와 건축 환경이에요. 새로운 신문명 시대에 행복한 삶의 조건은 국민 정주 공간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축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해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돼? 치유와 소통, 화해와 통합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그린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지 민주주의, 그린 디모크라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슬로건을 이렇게 정했어요.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라는 도시 슬로건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각종의 국가적 도시건축 정책을 발굴하고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정책 아젠다가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라는 슬로건에 수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친화적인 국토 환경, 건강한 생태 도시를 구현해서 국민의 삶의 품질을 높이고 도시 공간의 어메니티를 증진시키겠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가 이러한 이상이 구현된다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온갖 문제들이 있죠. 인구 감소 국가적인 아젠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지방 소변의 문제, 경제적 문화적 격차의 문제,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현안들이 서서히 풀릴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젠다들은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슈로만 늘 얘기됐죠. 그런데 별무소득이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도시건축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이념적 토양을 저희는 녹지 민주주의, 그린 디모크라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축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두 가지 관점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는 미학적 수준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생태학적 관점을 매우 결여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아파트 앞을 지나는데 아파트 재개발한다고 이 경축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아파트 자기 사는 공동주택을 때려 부신다는데 이게 참 경축할 일입니까? 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 있고 경주에는 불국사가 있습니다. 판테온은 2000년 된 거고 불국사는 1500년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판테온을 없애라 그러는 지구촌 인류 사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불국사를 때려 부시자 이러는 국민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름답고 장소적 의미, 역사적 의미가 심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시자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너무나 미학적 수준이 고도한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때려 부시겠다는데 경축 현수막을 다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부동산 가치만 추구했지 미학적 수준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려 부셔도 즐거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여되고 있는 것은 생태적 관점이죠. 20세기는 과잉 확장주의적 남성형 비전으로 치달아왔던 그러한 세기입니다. 이 과잉 확장주의자의 남성형 비전, 이것은 제가 유학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용어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조그마한 땅이라도 있으면은 건축하자, 건설하자. 또 이익이 기대된다면 기존의 건물이 낡지 않았어도 때려 부시자, 새로 짓자. 또 이익이 기대된다면 그것이 인간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든 좋은 것이든 상관하지 말고 제품을 생산하자, 큰 이익을 남기자, 군비를 확장하자. 이러한 것이 과잉 확장주의자의 남성형 비전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환경을 매우 혹사했죠. 생태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외시 해온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반성하고 반문명적 풍토를 우리가 성찰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녹지 민주주의로 전 국민이 일상에서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녹지 향유권을 확대한다면 국민 행복은 점진적으로 더 증진될 것이고, 전국의 도시 마을 공동체 생태환경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지고 녹지 민주주의가 기반이 되면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녹지 환경에서 직주락을 할 수 있는 국민 행복 공간이 만들어질 거예요. 직주락이 뭡니까? 직, 그건 일하고, 주, 거주하고, 락, 쉬고 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까이 있는 그러한 국민 행복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제까지는 우리나라도 대도시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대도시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가지고 녹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방이 중심적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나라를 공원같이, 도시를 정원같이 바꾸어 나가는 것은 오늘의 건축 문화를 재편성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오늘날 가만히 보면 녹지 불평등이 매우 심하죠. 도시도 좀 재정 상태가 좋은 도시가 있고 부유한 도시, 그렇지 못한 도시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 구별로 재정 상태가 아주 좋은 구가 있는가 하면 재정 자립이 낮은 구도 열악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녹지와 대비시켜 보면요, 이게 재정 상태가 좋은 구, 부유한 구는 녹지가 풍부합니다. 요즘 강남에 새로 짓는 아파트먼트 단지에 가보면 정말 조경을 잘했어요. 아주 녹지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좀 열악한, 삶의 조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보면 녹지가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이 녹지가 25%, 전 국토의 25% 되는 녹지가 풍부한 나라죠. 뉴질랜드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수도 서울만 하더라도 녹지율이 10%입니다. 그리고 도심으로 들어오면 2%가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녹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태인데, 이런 것을 이제는 바꿔나가고 도시와 건축 환경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이제는 어느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이고
시대적 문제이고 전 지구적, 인류적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급변하는 기후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20세기를 풍미했던 콘크리트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는 목조 건축을 활성화하자는 정책을 연구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조 건축이 많이 들어선다면 목조 도시가 이루어지겠죠. 그렇다면은 목조 건축으로 이루어진 목조 도시가 풍성해진다면은 도시가 또 하나의 산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라는 게 자연을 걷어내고 인공이 들어온 공영 조직인데 여기에 목조 건축의 도시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도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색 인프라를 생태적 그린 인프라로 재구축하는 일에 온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희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왜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제정하고 이것에 모든 정책 역량을 수렴시키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 국가건축정책위원회